아버님,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 시간 꼭 비워두세요. 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유, 당신은 몇 번을 얘기해야 해. 서준이 돌잔치 한다고 했잖아. 맞다. 내가 요즘 자주 깜빡깜빡한다. 그네 네가 이해해라. 그럼요, 아버님. 제가 그만큼 자주 말씀드리면 되죠, 뭐. 애미야, 돌잔치 장소가 어디라고 했니? 애비가 모시러 올 거예요. 호텔로 예약해뒀어요. 형님, 서준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한다고요? 지난주에 초청장 톡으로 보내잖아. 동서, 안 받았어? 받긴 했죠. 근데 바빠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요. 바빠도 우리 집 장손 돌잔치인데 그런 건 확인해야지. 어머니, 제가 요즘 워낙 바빠서요. 어디 둘째, 너만 일하니? 큰애도 일한다고 바빠. 어머니,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제가 하는 일이랑 형님 하는 일이 어디 같아요? 연봉 1억 받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알았어, 동서. 어머님 그냥 하신 말씀인데 뭘 그리 정색을 하고 그래? 아니, 어머님이. 됐고, 동서도 그날 일요일이라 쉬지? 초청장에 호텔 위치 나와 있으니까 서방님이랑 알아서 와. 뭐 위치에 내비켜면 되는 거고. 근데 무슨 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한다고 그래요, 형님? 뭐? 아니, 그렇잖아요. 형님 내 월급이 총 400인데 호텔이 말이 돼요? 설마 저희한테 손 벌리려는 건 아니죠? 시댁 모임에 갔다가 시부모님께 아들 서준이 돌잔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후 바로 시부모님에게 얘기했었지만 혹시나 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동서가 아들 돌잔치를 호텔에서 한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형편에 과하다는 거였어요. 남편과 제가 한 달 벌어봤자 4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냐는 거였습니다. 동서는 자신의 연봉이 1억이라면서 툭하면 우리 앞에서 자랑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님과 동서한테 괜히 손 벌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동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말 좀 가려서 해주면 좋겠어. 아무렴 우리가 아들 첫 아들 생일 축하 자리인데 동선애한테 손 벌릴 생각을 했겠어? 시부모님만 안 계셨다면 한바탕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집으로 왔습니다. 차라리 동서는 돌잔치에 안 왔으면 싶더라고요. 와서 잘난 척이나 했으면 했지 아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준이 돌잔치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님! 돌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던 무렵이었는데요.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 회사 출근했다던 동서가 허겁지겁 달려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아들 돌잔치를 축하하러 왔던 양가 어르신과 친척들, 친구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지켜봤죠.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갑자기 동서가 도와달라면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동서 행동에 어리둥절해했고요. 저와 남편도 순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연봉 1억이라면서 건물 청소하는 우리 부부를 늘 무시하던 동서가 왜 제게 무릎을 꿇었는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그 사연을 풀어보려고요. 동서는 결혼 전부터 우리 부부가 건물 청소한다는 걸 알고는 은근 무시했었습니다. 아, 네. 건물 청소를 하신다고요? 취직이 잘 안 됐나 보네요. 서방님 결혼할 여자가 온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남편 직장이 어디냐고 묻길래 건물 청소를 한다고 했더니 첫 반응이 이랬어요. 자기야, 형 취업이 안 돼서 청소 일하는 거 아니고 나름 계획이 있어. 그래서 형수님이랑 같이 하시는 거라고. 어머, 두 분이 같이 청소 일을 하신다고요? 서방님이 애써 수습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같이 청소 일한다는 말에 경악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왜요? 청소 일이 뭐 어때서?
정직하게 땀 흘려 돈 버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기분이 나쁘더군요. 서방님 통해 좋은 회사 다닌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업에 경악하는 표정까지 지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 난 회사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사람들 토하고 더럽힌 것까지 치우는 거 보면 왠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나빴다면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사과는 받았지만 왠지 기분이 더 나빠지더군요. 그런데 그건 그나마 결혼 전이라 예의를 차린 거였어요. 어머, 형님. 아무리 청소가 직업이라지만 오늘 같은 날은 격식을 좀 차려입고 오세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체면도 있잖아요. 시아버지 생신이라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제 딴엔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고 간 옷이었는데요. 동서가 타박을 했어요. 왜? 나 이 옷 얼마 전에 산 거야. 단정하고 예쁘지 않아? 그럼 내 눈엔 좋기만 한데 뭘 그러냐? 동서의 트집에 시어머니도 제 편을 들었죠. 어머니, 옷은 그렇다 쳐도 요즘은 이런 자리에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들어줘야 해요. 그래야 시부모님 체면이 서는 거라고요. 동서는 자기 연봉이 1억이라면서 명품을 착용하고 나선 아주 잘난 척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걸 몇백을 주고 샀단 말이야? 난 둘째 네 가방보다 첫째 거가 훨씬 좋아 보인다. 시어머니가 편을 들어줬기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남편에게도 무시하는 듯한 말을 쉽게 한다는 거였어요. 어머, 아주버님. 요즘 직장 생활 쉽지 않아요. 회사에서 승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저처럼 연봉 1억 받는 자리에 있잖아요. 주위에서 깎아내리려고 얼마나 말들이 많다고요. 하긴 아주버님은 청소나 하시니 이런 세계는 잘 모르시겠지만요. 서방님 직장생활 얘기 끝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승진 앞두고 고민이 많다는 서방님 말에 남편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동서가 끼어들었어요. 동서, 그이도 직장생활해 봐서 알아. 그리고 지금 서방님 힘내라고 격려하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서 동서 얘기가 왜 나와? 아니, 전 그만큼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 우리도 잘 안다고. 동서, 연봉 1억이나 받는다면서 대화의 맥락이 이해가 안 돼? 네? 이상하네. 일 잘하려면 말의 핵심도 잘 파악해야 할 텐데. 동서 일은 그런 거랑 상관없나 봐. 남편을 무시하는 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반격에 동서가 꽤 당황하더군요. 당신 오늘 멋지던데? 서방님네와 헤어져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멋있었다고 절 축혀 세워줬습니다. 뭐가? 당신 편 들어준 거? 그 잘난 척쟁이가 당신 말에 꼼짝을 못하더라고. 남편도 동서의 자랑질에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재수씨가 아니라 잘난 척쟁이라고 했어요. 내가 뭐 그동안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줄 알아? 서방님 봐서 참았던 거라고. 나도 이젠 동서한테 할 말하면서 살려고. 그래, 당신도 할 말은 하고 살아. 당신이 손이 사람이잖아. 엄밀히 얘기하면 재수씨가 당신 눈치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물론 그 이후에도 동서의 잘난 척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연봉 1억이란 말은 입에 달고 살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돈 쓰는 건 그렇게 아까워할 수가 없었어요. 봄이고 하니 시부모님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더 나이 드시면 기운 없어서 비행기 타시기도 힘들어지시지 않겠어? 그러니 이번엔 해외로 여행을 보내드리면 어떨까? 해외 어디? 왜 큰아버님 네 분 지난번에 하와이 다녀와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서방님, 하와이는 어때요? 하와이 좋죠, 형수님. 근데 하와이 효도 여행 보내드리려면 경비가 꽤 들 텐데. 형 괜찮겠어? 조금 무리하지 뭐. 그래? 그럼 우리가 좀 더 부담할게. 형은 곧 아기도 태어나고 하니까 돈 들 일이 많잖아. 우리야 아직 애가 없으니까.
시부모님 효도 여행을 하와이로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자 서방님은 비용을 좀 더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무관심하게 앉아있던 동서가 화들짝 놀란 듯이 나섰어요.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어머님 여행 가시는데 우리가 왜 비용을 더 부담한다고 그래? 방금 얘기했잖아. 형네는 곧 애가 태어나서 돈 들일 일 많을 것 같다고. 늘 있는 일도 아닌데 이번엔 우리가 좀 더 부담하자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자기가 장남도 아닌데 왜 더 부담을 해야 해? 아니, 부담을 더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고 싶다고.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 자기가 왜 더 낸다고 하는 거냐고. 그리고 이런 건 나랑 먼저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이렇게 불쑥 던지는 건 아니지. 나랑 미리 의논했어야지. 어떻게 미리 의논을 해? 금방 형이랑 형수님이 하신 얘기잖아. 자기, 같이 듣고도 그런 말을 해? 같이 들었으면 같이 결정을 해야지. 왜 자기 멋대로 그런 결정을 하냐고. 자기야,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 형수님 곧 출산이잖아. 그럼 돈 들일 일 많을 테니까 우리가 이번엔 좀 더 부담하자고. 다음에 우리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형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 가족끼리 정 떨어지게 하나하나 따져야겠어? 자기야, 가족일수록 돈 관계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버님한테 돈 받을 일이 뭐 있겠어? 뭐? 아니, 그렇잖아. 아주버님이랑 형님 둘이 벌어도 내 한 달 월급 반도 안 된다고. 그런데 무슨 도움 받을 일이 있겠어? 그리고 이렇게 은근슬쩍 우리 부담이 늘잖아? 그럼 앞으로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될 수 있다고. 우리 부부가 앞에 있건 말건 개의치 않았어요. 동서는 화가 난 서방님과 말다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지호가. 재수씨도 그만하세요. 보다 맡은 남편이 그만하라고 두 사람에게 다소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와이 여행 경비 그냥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하자. 어차피 그럴 생각으로 꺼낸 얘기였어. 됐죠, 재수씨? 남편도 어지간히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동서가 무시하는 말을 해도 서방님 생각해서 허허 웃고 넘기던 남편이었는데요. 이번엔 동서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더군요. 맞아요, 서방님. 출산 준비는 대충 다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대로 반반씩 부담하기로 해요. 저도 서방님에게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곤 동서에게 한마디 했죠. 동서, 사람 일이란 건 모르는 거야. 살다가 동서가 우리한테 도움 청할 일 없을 줄 알아? 무릎 꿇고 사정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니 너무 자신하지 마. 뭔가를 예감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잘 번다고 해서 끝까지 잘 산다는 보장도 없고요. 현재 돈이 없다고 해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봉 1억 받는다고 아나 모이는 동서가 꼴 보기 싫더군요. 설마요, 형님. 아무렴 제가 형님한테 무릎까지 꿇으면서 도움 청할 날이 오겠어요? 동서는 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했는데요. 마치 예언이 들어맞기라도 한 듯 제게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는 아들 서준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한다고 무시했었습니다. 게다가 돌잔치 당일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대신 서방님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일찍 왔더라고요. 서방님, 동서는요? 동서는 같이 안 왔어요? 요즘 회사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요. 출근했어요. 아휴, 일요일인데도 출근하라고 했다고요? 1억 연봉도 별 수가 없나 봐요. 형수님까지 왜 그러세요? 급한 일만 처리하고 바로 온다고 했어요. 돌잔치 시작 전까진 아마 올 거예요. 서방님은 돌잔치 시작 전에 올 거라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지나고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와봤자 도움될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좋은 분위기 산통 깨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돌잔치 분위기가 흥겹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어요.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아들의 돌잡이 순서였습니다. 서준이 뭐가 마음에 들어? 우리 서준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볼까? 돌잔치에 참석한 하객 모두가 아들이 어떤 물건을 집어들지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마침 그때 동서가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동서는 숨가쁘게 절 불렀어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동서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오더군요. 그리곤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더니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남편과 전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동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빨리 일어나지 못해? 전 얼른 일어나라고 동서를 꾸짖었습니다. 형님, 제발요. 제가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동서는 조카 돌잔치라는 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알았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지금 우리 서준이 돌잔치인 거 안 보여? 전 동서의 대책 없는 행동에 화가 났는데요. 다행히 서방님이 얼른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휴, 재수 씨가 회사 일로 늦었는데 서준이 엄마한테 혼날까봐 겁을 잔뜩 먹었었나 봅니다. 제 와이프 전혀 무서운 사람 아닌데 손윗동서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남편의 재치로 쌓여진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했습니다. 때마침 서준이가 마이크를 잡아줬던 덕분에 사람들의 와 하는 함성 소리에 동서가 일으켰던 소동이 묻혔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 저 닮아서 트렌드를 잘 안다니까요. 요즘 대세는 아무래도 아이돌 가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들이 과연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되겠는지 우리 부부에게 노래를 불러보라면서 박수를 보냈고요. 남편과 전 갑자기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덕분에 돌잔치는 흥겨운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전 동서가 친 사고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동서, 도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서준이 돌잔치 만치려고 작정했어? 형님, 죄송해요. 제가 하도 다급해서 그만.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동서 때문에 분위기 얼마나 이상해졌는지 알아? 다급해서 그랬다는 동서 말에 더 화가 나더군요. 어쩜 동서는 자기 생각밖에 안 해? 아버님, 어머님한테는 첫 손주 돌잔치잖아. 어른들 모셔놓고 이게 무슨 경우야? 전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남편도 말리지 않았어요. 형님, 화나신 건 알겠는데 일단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네? 웬일인지 동서는 말대답 한마디를 제대로 안 하더군요. 참고 있을 동서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대신 자신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 무슨 변명을 하는지 일단 드러나 보자. 얘기해봐. 전 동서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이유를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었겠지 했는데요. 하지만 동서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뜻밖의 얘기였습니다. 어떤 변명이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선 우선 아들 서준이 돌잔치와 관련해서 먼저 설명할 일이 있습니다. 아들 서준의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게 된 건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건물 청소를 하던 어느 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매섭게 불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져 몹시 추웠어요. 당신 산후조리 끝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괜찮겠어?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그냥 집에 있어. 나 혼자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내가 곧 같이 가야지. 이런 날 당신 혼자 청소하다가는 몸살 날 수 있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보양식을 많이 해주셨는지 나 서준이 낳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전 괜찮다면서 굳이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날이 추우니 둘이 청소하면 그만큼 빨리 해치울 수 있을 테니까요. 하여튼 당신 고집은 당할 수가 없다니까. 대신 따뜻하게 입고 장갑 꼭 끼고. 여보, 나 당신만큼 경력자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당신이나 모자하고 머플러 꼭 챙겨. 알았지? 우린 서로를 챙기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서준이는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고 말이죠. 바람 때문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날아왔나 보네. 건물 입구에 바람에 휩쓸려온 종이컵이며 음료수 캔 등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전 열심히 쓰레기를 치운 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옥상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옥상으로 통하는 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 앞서 올라가고 있던 제가 남편에게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라니? 제 목소리에 놀라 뛰어온 남편이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이 사람 건물 사장님이야. 뭐, 사장님이라고? 119에 신고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장님을 업고 남편은 뛰듯이 계단을 내려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곤 빛의 속도로 달려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장님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뇌에 출혈이 생겼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이거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가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건물 사장님 아들은 남편 손을 붙들고 고맙다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평생 내가 잊지 않겠네. 사장님은 남편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야. 자네가 나 발견하자마자 업고 뛰어왔다면서. 구급차 기다린다고 지체했으면 큰일 났을 거라고 하더라고. 게다가 거긴 골목이 좁아서 구급차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 남편은 사장님을 업고 5층 건물 계단을 순식간에 뛰어내려왔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어 있더군요. 저희가 청소하던 건물은 옛날에 지어진 탓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나? 내가 자네한테 뭐라도 보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 남편과 제가 한사코 사례금을 거절하자 사장님은 도움 필요한 일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청소비 올려주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장님은 퇴원 후 우리 청소 용역비부터 올려줬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어요. 남편과 전 감사하다는 말로 대신했죠. 자네 아들이 곧 도울이라고 했지? 그런데 아들 서준이 첫 생일 한 달 전에 갑자기 사장님이 찾아와 정확한 날짜를 묻더군요. 지나가는 말로 아들에 대해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 돌잔치는 어디서 하기로 했나? 남편과 전 작은 식당 하나를 빌려 양가 부모님 모시고 간단하게 식사할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명함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여기로 전화해봐. 내가 다 얘기해뒀어. 내 성이니까 사양할 생각은 말고. 그게 바로 아들 돌잔치를 했던 호텔 지배인 연락처였습니다. 지배인은 사장님에게 지시받았다면서 서준이 돌잔치 일치를 준비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모든 게 공짜였습니다. 아니, 사장님의 선물이었어요. 내가 거절은 안 된다고 했지.
생명의 은인한테 내가 그 정도도 못하나. 남편이 너무 과한 선물이라고 하자 사장님은 짐짓 화난 것 같은 표정까지 지으면서 사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보, 사장님 성의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대신 우리가 더 열심히 건물 청소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게 된 건데요. 동서 입에서 사장님 얘기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형님, 우리 회사 이사님하고 잘 안다면서요. 그래서 서준이 돌잔치도 그 호텔에서 한 거고요. 이사님? 우리가 동서 회사 이사를 어떻게 알아? 형님, 서준이 돌잔치 했던 호텔 사장님이 바로 우리 회사 이사님이세요. 세상 참 좁다 싶더군요. 알고 보니 우리가 청소하던 건물주 사장님이 동서 회사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곤란한 일을 당해서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이사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더러 얘기를 해달라고? 어머님께 다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이사님 생명의 은인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서준이 돌잔치도 호텔에서 공짜로 했던 거잖아요. 보니까 음식도 최고급 코스로 준비해줬던데 두 분이 부탁하면 설마 거절하겠어요? 동서는 뒤늦게 건물 사장님과의 일에 대해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부탁 좀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졸랐어요. 건물 사장님이 동서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라고 했습니다. 동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께 아무 부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아니야. 형님, 아무 부탁이라뇨? 가족끼리 그런 말이 어딨어요. 형님, 말 너무 섭섭하게 하신다. 평소엔 칼같이 선을 긋던 동서가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서 나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전 안 된다고 재빠르게 눈짓했습니다. 섭섭하다니? 공과 사 구별이 확실한 동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머, 형님, 제가 했던 말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셨나 보구나. 제가 그래서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형님도 마음 풀어야죠. 무릎 꿇었다면서 마음 풀라고 당당하게 구는 동서 태도에 다시 화가 치밀더군요. 동서,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무릎을 꿇으면 뭐해?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리고 그 무릎, 사과가 아니라 동서 자신을 위해서 꿇었던 거잖아. 다급하니까 도와달라고. 아니야? 형님, 이사님 좀 안다고 지금 저한테 유세 부리는 거예요? 왜? 난 좀 그러면 안 돼? 동서가 그랬잖아. 연봉 1억인 동서가 우리한테 부탁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근데 세상에 이런 날도 오네? 형님, 도와달라고 했다고 지금 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동서, 그런 기분까지 들어? 그럼 그동안 동서가 우리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겠네? 형님, 정말 1억이에요? 아들 돌잔치 때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동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사장님한테 뭘 부탁하고 그럴 사이 아니야. 서준이 돌잔치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빚을 졌고 그러니 동서 일은 동서가 알아서 해결해. 동서의 부탁을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동서가 괘씸해서 일부러 거절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준이 돌잔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거기다 동서 일까지 부탁한다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동서 회사 일이면 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업무에 사적인 부탁을 하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재수 씨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나 봐.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동서와 얘기하는 동안 남편이 서방님께 전후 사정에 대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길래 잘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와? 재수 씨 실수로 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생겼대. 임원회의까지 소집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요일인데도 출근한 거구나? 재수 씨 일주일째 야근에다 집에도 못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겠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그렇게 뛰쳐 들어왔겠어? 조카 돌잔치를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당신 그렇게 재수 씨한테 모질게 얘기한 거였어? 모질게 뭐가 모질어. 평소에 동서가 했던 일 생각하면 그것도 많이 참은 거야. 그래, 맞아. 잘난 척쟁이가 했던 거에 비하면 당신은 양반이지. 그리고 당장 숨 넘어가는 일도 아니잖아. 몇십 분만 참았다가 돌잔치 끝나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조카 돌잔치를 꼭 난장판으로 만들어야겠어? 그래도 분위기 금방 수습했잖아. 덕분에 당신이랑 나랑 오랜만에 노래도 불렀고. 그거야. 당신이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그랬던 거고. 당신 지금 나 칭찬하는 거야? 당신 덕분에 서준이 돌잔치 잘 마무리됐어. 그럼 이제 당신도 마음 좀 풀어. 죄수 씨 때문에 우리 아들 첫 생일 기분 안 좋게 보낼 순 없잖아. 맞아. 우리 서준이랑 행복하게 보내야지. 동서가 큰 실수를 해서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찝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 사장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회사 일까지 부탁할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우린 사장님으로부터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김소영 팀장하고 가족인 줄은 몰랐네. 서준이 돌잔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사장님을 찾아갔더니 인사 끝에 동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 저희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사장님이 재수씨 회사 이사님이시라는 걸요. 사장님은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김 팀장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네. 자기 남편이 홍지섭 씨 동생이라고. 네? 동서가 사장님을 찾아왔었다고요? 혹시 재수 씨가 사장님께 무슨 부탁이라도 하던가요? 자기 편이 돼달라고 하더라고. 이번에 김 팀장 때문에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 네, 그 얘기는 동생한테 대강 들었습니다. 회사에 입은 피해가 워낙 커서 말이야. 내가 손 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죄송합니다. 동서가 사장님께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건 공적인 일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저희도 동서한테 안 된다고 거절했었어요. 맞습니다. 서준이 돌잔치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 사적인 부탁은 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이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사실 내가 오해를 좀 했었어. 두 사람 말 믿고 날 찾아왔었나 했었거든. 아닙니다, 사장님. 저희가 청소 일을 하지만 회사 조직의 생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공과 사도 잘 구분하고 있어요. 알지. 자네들 정직한 거야 내가 잘 알지.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가족 일에 대해선 마음이 약해지는 법이거든. 그런데 내가 괜한 오해를 했나 보네. 미안하네. 아닙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러실만 하죠. 감사 인사드리러 갔다가 뜻하지 않은 오해까지 풀게 됐습니다. 동서 진짜 못 말리겠다. 어떻게 당신과 날 팔 수가 있어? 그만큼 다급했던 거겠지. 당신한테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했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하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오만한 인간이 나한테 무릎까지 꿇었겠어? 남들 체면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동서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근데 동서 진짜 상황이 심각한가 봐. 그치? 그런 것 같더라고. 그나저나 서방님이 걱정이네. 동서 일 때문에 서방님도 힘들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어젯밤 술에 취해서 전화가 왔더라고. 재수씨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닌가 봐. 그래? 여보, 우리 서방님만 살짝 불러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할까? 이럴 때 우리가 힘이 돼줘야지. 어떻게 지혁이만 오라고 해. 재수씨도 같이 오라고 하자. 어? 알았어. 전 내키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 초대를 했어요.
동서는 잔뜩 볼멘 얼굴로 나타났더군요. 하지만 남편과 저 둘 다 못 본 척했습니다. 서방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서방님 좋아하는 불고기랑 오징어 묵국 끓였어요. 많이 먹어요. 형수님, 일하시랴 서준이 보시랴 정신없을 텐데 저까지 챙겨주시고. 아니에요. 그이랑 저 평소 먹는 대로 차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말고 많이 먹어요, 서방님. 서방님은 서준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자기까지 챙기냐면서 미안해했습니다. 남편 닮아 서방님도 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동서를 견디고 사는 거겠죠. 뭐해? 동서는 저녁 안 먹어? 평소 같으면 뭐라고 한마디 했을 동서가 뾰로통하게 앉아만 있을 뿐 말이 없더군요. 전 영 입맛이 없네요. 자기야, 형수님이 일부러 우리 위해 준비하신 거잖아. 입맛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 와서 먹어. 자기야, 핑계라니? 지금 내 상황 알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미안해. 내가 말이 헛나왔네. 알았으니까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얼른 먹자. 뭐?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불편하게 한다는 거야? 별말도 아니었는데 동서는 발끈했어요. 서방님에게 애꿎은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동서, 서방님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동서가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밥을 먹겠어?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나한테 신경을 썼다고 그래요? 뭐야, 말에 묘하게 가시가 있다? 형님, 결국 아주버님이랑 둘이 찾아갔더라고요? 아하, 사장님 찾아갔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형님, 도와줄 마음 없으면 죄는 뿌리지 말아야죠.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 참,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덕분에 나 회사에서 아주 우스운 꼴이 됐다고요. 동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동서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이랑 나 팔아서 무리한 청탁을 했다면서? 그 얘기 듣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아주버님이랑 형님 체면만 중요하다 이거죠? 아니, 우린 체면 챙기려고 한 거 없어. 서준이 돌잔치 감사 인사하러 갔다가 사장님한테 얘기 듣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실이 가족은 어떻게 되든 말든 두 사람 이익만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뭐? 이익을 챙겨? 그럼 내 말이 틀렸어요? 어쩌다 이사님 눈에 한 번 든 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잖아요. 복수? 도대체 우리가 동서한테 무슨 복수를 해? 형님, 그동안 나 많이 부러워했었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동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닌 척 위선 떨지 말아요. 내가 형님 같은 사람 잘 알아요. 1억 연봉 받는다니까 엄청나게 질투하면서 아닌 척하는 위선자. 동서, 말이면 단 줄 알아? 막가는 동서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재수씨, 그만하세요. 남편도 화가 났는지 동서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손윗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선자라뇨. 이 사람 위선자 아니고 재수씨 부러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재수씨한테나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우린 재수씨가 1억이 아니라 10억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관심 없습니다. 화가 난 남편의 말에 동서도 주춤하더군요. 자기야, 형하고 형수님이 우리 생각해서 일부러 저녁 먹자고 한 건데 이게 뭐야? 빨리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남편과 서방님이 제게 사과하라고 동서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었어요. 서방님, 마음에도 없는 사과 받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동서
동서가 그런 말 했었잖아. 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쓸데없는 일에 서로 질척대지 말자고. 그러니 동서 일에 가족이니 뭐니 해서 우리 끌어들이지 마. 알았지? 결국 그날의 저녁 식사는 파토가 나고 말았습니다. 끝내 동서는 미안하다는 사과가 없었고요. 서방님은 연신 미안해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당신 괜찮아? 괜찮아져야지. 동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내가 괜히 밥 먹자고 했나 봐. 아니야. 당신이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겠어. 서방님 챙겨주려는 좋은 마음이었던 거 나도 알아. 하여튼 재수씨 어쩌려고 저러나 몰라. 저 성질 안 고쳤다간 지혁이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사실 저도 남편과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지쳐가고 있는 서방님이 보였으니까요. 정 못 견디겠으면 갈라서야지. 억지로 참고 사는 것보단 그게 나을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남편과 달리 전 생각한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나 참 이렇게 속마음을 못 갖추는 사람한테 위선자라니. 재수씨 진짜 사람 볼 줄 모른다니까. 그게 다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 배려심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어떤지도 살펴보게 되는 거거든. 그래, 그건 당신 말이 맞네. 남편과 얘기하면서 속상했던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동서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어요. 뭐?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재수씨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 전 아들을 보느라 그날은 청소하러 가지 않았었는데요. 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소식을 전하더군요. 배상액이 얼만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수십억이라고 하더라고. 뭐? 그래서 지금 지혁이가 이리저리 대출 알아보고 있는 모양이야. 대출하면 수습할 수 있대? 힘들 거야. 집은 이미 내놨고 회사에 퇴직금까지 미리 신청했다고 하더라고. 서방님이?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면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동서가 해고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그 일로 서방님네는 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갔고요.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당신 진짜 괜찮겠어? 그동안 안 쓰고 안 먹고 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 그렇긴 하지만 우선은 서방님 먼저 도와야지. 그게 가족이잖아. 남편과 전 모았던 적금을 깨서 서방님께 졌습니다. 차까지 팔고 빚 갚느라 허덕이는 서방님이 너무 보기 안타까웠거든요. 형, 나 이 돈 못 받아. 형하고 형수가 어떻게 모은 돈인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 서방님, 거저드리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형편 풀리면 돌려받을 거예요.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말고 받으세요. 전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달라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돈은 남편과 제가 청소 용역회사를 차리기 위해 아껴 쓰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계획대로라면 2, 3년 후엔 작지만 남편과 제 이름으로 회사 하나는 차릴 수 있었는데요. 동서 생각하면 절대 내주고 싶지 않았지만 서방님을 보니 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별다른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걱정이 큰 것 같고 시부모님도 자주 한숨을 쉬곤 하셨거든요. 고마워. 대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얼른 우리 꿈 이루도록 할게. 당신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 건강이 우선이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마.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제게도 더 다정하게 대하고 말이죠. 돈은 아까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고 생각하려 애썼어요. 그런데 선의의 대가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오더군요. 이사님이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낯선 차 한 대가 건물 앞에 서더니
6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남편과 절 찾았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사장님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회사를 접고 고향으로 귀향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 용역회사를 우리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님이 추천했다고 하면서요. 네? 저희한테요? 근데 제가 회사를 인수할 만큼의 여유가 없어서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이사님이 이미 처리하셨고 법적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전 바로 건물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쭉 생각해 왔던 일이네. 젊은 부부가 열심히 청소하는 거 보면서 이왕이면 청소회사 하나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 근데 마침 괜찮은 회사가 하나 나왔더라고. 사장님, 그래도 이건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어허, 누가 공짜로 준다고 그래? 내가 투자하는 거라고. 그러니 이윤이 나면 챙겨줘야 해. 사장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한테는 딴 말하지 말게. 이미 회사 인수했는데 자네들이 안 하면 어떡하라는 건가? 나 바빠.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전 청소 용역회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대표는 물론 남편이었고요. 사장님은 우리 회사에서도 이사를 맡으셨어요. 전 회사 재무를 책임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동서 얘긴데요. 회사에서 잘리고 소송 빚 갚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동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뻐기던 모습이 사라졌어요. 동서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이력서를 넣는 회사마다 거절당했거든요. 게다가 연봉 1억일 때는 그렇게 친한 척하던 사람들도 동서에게 등을 돌렸었나 봅니다. 그런 현실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어느 날 동서가 기운 하나 없이 절 찾아왔더라고요. 웬일이야 동서? 무슨 일 있어? 동서가 진 빚 때문에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많은 빚을 왜 서방님이 같이 떠안냐면서 이혼하라는 말까지 하셨었거든요. 서방님이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버티고 있을 뿐이지 아마 시댁에서 눈치께나 보고 있을 거다 싶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밥 먹었냐는 제 물음에 동서는 고개만 젓더군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태 저녁을 안 먹었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금방 차려줄게. 남편은 친구와 약속이 있다면서 나갔고 마침 아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꼴보기 싫던 동서였는데 풀 죽어있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전 있는 반찬에 얼른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서 먹어. 이럴 때일수록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 밥심으로 산다는 말 몰라? 말은 안 하지만 혼자 쏘다니다 온 게 분명했습니다. 옷매무새며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형님. 동서는 제가 차려준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밥 먹다 말고 왜 울고 그래? 형님, 저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딸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마 자신이 눈치 보며 사는 신세가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와달라고 사정하던 회사들은 하나같이 모른 척하고 친구들도 모두 절 피하고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요. 동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야 서방님 생각해서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동서, 사회가 얼마나 냉혹한지 몰랐어?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형님.
돈 있고 실력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했으니 지금 아무도 곁에 없지. 맞아요.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싶고. 동서는 또 울기 시작했어요. 실은 우리 아빠가 돈밖에 몰랐거든요. 돈 있으면 아무도 무시 못한다고. 어릴 땐 그런 아빠가 너무 싫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아빠를 닮아 있더라고요. 동서 말처럼 부모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내 모든 행동이 부모 탓이라고 할 수 없어. 어른이 되면 내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형님 말이 맞아요. 저 이렇게 되고 이전처럼 대해주는 사람은 아주버님하고 형님밖에 없어요. 아니다. 오히려 형님은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네요. 참, 나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땐 동서가 하도 재수없게 굴어서 그랬던 거지. 그건 그래요. 뭐야, 순순히 인정하는 거야? 형님 말 틀린 거 없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동서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동서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동서 사과 받을게. 앞으로 우리 힘내서 잘 헤쳐나가 보자고. 그렇게 해서 동서와 전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서가 먼저 우리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뭐? 동서가 청소 일을 하겠다고? 네, 형님, 저 고용 좀 해주세요. 동서, 청소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쉽게 볼 거 아니라고. 형님도 하시는데 제가 못할까 봐서요. 저 머리 좋아서 뭐든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이건 머리만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닌데. 형님, 열심히 배울게요. 절대 회사에 누 안 끼칠 테니까 기회를 주세요. 네? 동서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열심히 일을 배우고 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정도 달라졌고요. 생기를 되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동서의 그런 진심을 보신 시부모님도 더 이상 이혼 얘긴 꺼내지 않으시고 이전처럼 동서를 대하셨습니다.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죠. 서방님네는 대출빚 갚느라 아직은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요. 부부가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감사와 사랑이 그 가정에도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제 동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귀한 게 뭔지 어렵게 배운 만큼 남은 인생은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서방님과 동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네요.